너무 곱지 않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속가능한 통행학당 30번째 학당이고요. 친환경 교통수단 어디까지 하겠니? 라는 주제로 해서 공동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통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노동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 좀 우리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기 우리 오신 분 중에? 뒤에 우리 타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사시려고 계신가 봅니다. 저희 오늘 진행 순서는 이렇게 제가 여러 말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통행에 친환경 교통수단 현황 관련해 가지고 시의 팀장님께서 10분 정도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타보니 어떻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각각 초소형 전기차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까지 해서 사용 어떤 만족감, 후기 이런 것들을 좀 10분 정도씩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서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질문도 하고 또 좀 정책적인 좀 제안 이런 것들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통신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이길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기 보니까 선물이 있네요. 혹시 네, 선물이 강력합니다. 한번 네, 선생님. 홍명시에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네. 발굴은 문제점은 네. 토론을. 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까지 하는. 그러시군요. 저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선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한번. 이게 친강단이라고. 네. 뭐에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이 단어 중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중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본 단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게 들어보셨네요. 네. 또 다른 뭐 들어보신 단어가 있으실까요? 우리 팀장님은 보신 단어가 있으신가요? 요는 침묵예보, 뭐 이런 브론트란트 보고서 이런 거 보시진 않으시죠? 보고서, 유엔 보고서 이런 거 보시진 않으시죠? 네. 리우 선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뭐 이런 내용 설명은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2015년에 이제 워낙 이제 저희도 사실 기후 위기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끼고 있던 찰나에 2015년에 이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17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지구가 지속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세계 정상들이 모인 유엔총회에서 17가지 목표를 이행하기로 각 나라들이 다 이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1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당연히 이제 환경적인 내용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내용, 예를 들면 이런 성평등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 경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속 가능한 산업과 혁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그 평화와 정의가 관련된 내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환경을 비롯해서 사회, 경제까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봐야 이 지구가 좀 지속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17가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각 나라별로 다 이행 계획을 다 세우고 지표까지 만들어서 이행을 해봐라라고 했고, 물론 이제 강력단체인 경남도도 국가도 재작년에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강력인 경상남도도 작년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세부 목표를 지금 현재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그 지방정부로서의 통영시도 마찬가지로 17가지 목표를 우리에 맞는 방식의 세부 목표 그리고 지표까지 만들어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이제 시장님이 아까 이 자리네요.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그 10가지 목표 선언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세부 목표, 지표까지 만들었고요. 현재는 올해는 이제 이행 계획을 세우는 해라가지고 곧 많은 누적으로 치면 한 2,00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지표까지 다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모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 목표를 세부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게 저희 이렇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이 표가 엘리베이터도 보이고 그렇죠? 네, 저희가 붙였습니다. 네,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가 붙였는데요. 네. 그래서 시에도 많이 붙여져 네. 저희가 그건 물어보고 붙였습니다. 네. 네. 왜 갑자기 전기차냐? 네. 제가 그 다른 강연에 이렇게 강연자를 이렇게 한번 모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어가지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렀는데 저 멀리서 이 아이오닉 5인가요? 네. 아이오닉 5가 쭉 와서 이렇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렀던 사람은 이게 택시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영에 이런 택시가 있어? 이런 택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 택시였어요. 그래서 이 택시 맞아요? 그래요 갔거든요. 통영에서요. 아마 지원받아서 아마 택시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가고 나서 그분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준 게 그때 통영시에 이렇게 전기 택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도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대로 갈 건데 아마 전기차 관련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꽤 있으시니까 이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관련된 현황, 우리가 전기차가 통영이 몇 대나 있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황 자료도 한번 우리 그 담당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현대차 사장님이시죠?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국내 20조, 미국에 13조 이렇게 투자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던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정의선 사장이 회장인가요? 네, 작년에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현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단어를 하셔가지고 그럼 무슨 회사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현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뭐다? 와, 우리 무슨 이건 큰 걸 드려요. 큰 걸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접 룰렛입니다. 네네. 이거 와이프분하고 이렇게 그 칼로 다른 데 찌르시면 안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현대는 메타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뭐야? 이게 뭐길래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그 다이나믹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로봇 미국 로봇 업체죠. 이 예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영상으로 이 로봇 그 발로 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람처럼 일어서 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모빌리티 회사다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타는 것만 자동차지만 이걸 우리가 입으면 웨어러블 시계처럼 웨어러블 그 기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선을 넘는다 그러나요? 네. 그래서 쇼핑했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방향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돼서 전기차 그 너머에 뭔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전기차부터 한번 보시면 완성차 업체들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부터 계속 뭐 BMW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내연기관차 중단 몇 년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도 며칠 전에 나온 건데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여러 보니까 지금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차가 보급하기 시작해가지고 법인차들이 대체로 이제 3년을 쓰고 나서 이제 다 중고 시장에다 내놓잖아요. 그래서 법인차들이 전기차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도로에 돌아다닐 텐데 우리 통영은 어떻게 좀 이 전기차가 다니기에 괜찮나? 라는 나름의 의문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가? 라는 고민이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신 인프라 구축 속도는 좀 적당한가? 우리 아까 나중에 이제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충전소가 필요하니까 충전소가 아마 현황도 이제 아마 간단히 설명해 주실 건데 이 속도라면 괜찮은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사용자 만족도는 좀 어떨까? 그래서 우리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사용자 만족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좀 정책적인 제안,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겠다.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제안들은 정말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그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라기보다는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된 인프라는 지금 현재 통영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갈 건가라는 걸 우리 그 환경과의 도시 전기 팀장님 박진호 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필요하시면 이 선물을 남발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통영시청 환경과에 근무하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지? 네. 왜? 얼마나? 밝은 데서 마이크 쓰니까 좀 이상하네. 저런 거 안 되고. 마이크는 빼고 그냥 제목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속 가능 발전에 발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를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보급 사업만 했지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떤
그 만족감이나 불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직접 시민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보고 말씀드릴 순서는 자동차 보호사업 추진 목적, 추진 실적,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그리고 저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 안에 대해 가지고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호사업 추진 목적은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환경부의 그 정책 패러다임이 다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19년도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게는 2018년, 19년도에 그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도 부채,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한 150ppm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일 이상이 지속이 되었었고, 그래도 저희는 참 행복한 도시보다 산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그때 그 수도권에서 100회 이상 발령된 비상 저감 조치가 통영에는 단 2회 발령이 되었었고요. 예. 그 가장 심했던 2018년도에. 그리고 창원이 9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통영에 사는 게 참 좋은 데서 산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 쪽에서 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희 미세먼지 해가지고 지금 이걸 경험해보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도가 높다고 하는 것들도 해가지고 내몽골 쪽에서 발생된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먼지가 유입되는 계획은 있었지만, 그래서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여기서 환경부 패러다임은 모든 환경적인 이슈는 미세먼지였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해가지고 거의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다가 지금 기후위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 탄소 중립으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실질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 심각하다는 것, 양도 많고 심각하다는 것 많이 느끼실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 산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들이 있다고 하는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휘발유차에서 발생되는 것은 70%는 질소산화물이고요. 나머지 18%가 지금 우리 기후위기 온실가스 유발물질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18%, 그리고 나머지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게 일산화탄소가 0.9%, 산화수소가 0.1% 정도, 디젤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73%, 이산화탄소가 10%, 여기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가 0.01% 정도가 배출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한 대를 보급하면 해가지고서는 연간 이산화탄소 2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감하는 건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안 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안 와닿겠습니까? 이거는 이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면서 발표된 연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가지고서는 연간 운영비를 계산한 겁니다. 일단 교통안전공단에서 1년에 연간 주행거리를 13만 킬로 정도 잡았을 때 연간 운영비를 한번 보시면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210만 원, 디젤차 같은 경우는 180만 원, 가연기 파이브 기준으로요. 완속 충전을 했을 경우는 54만 원, 급속 충전을 했을 경우는 80만 원 정도. 그리고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소차. 네. 예. 거기 넥소가 해가지고서는 완충을 하면 5km 정도 완충이 되지거든요. 근데 1km당 해가지고 한 90km 정도 탄다고 했을 때 1년에 해가지고서는 한 130만 원 정도 하는데 부담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행거리를 13,000km 정도 잡았을 때 얘기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그 국장님께서 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연간 주행거리가 한 10만 킬로 정도 되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LPG 가스를 가지고선 택시들이 운행이 되지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지겠지.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2017년도부터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급한 실제가 전기승용차 222대, 전기화물차 114대, 전기이륜차 36대, 수소차가 15대 정도 보급이 되었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보조금 지급했던 건 6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28년도는 정액으로 해가지고서는 차 한 대 해가지고서는 1,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었는데, 2020년도, 아니, 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보조금 지급 단가들이 해가지고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가지고 전기차 자체도 처음에 생산할 때 단가보다는 지금 단가는 해가지고 좀 가격이 좀 낮아져 가고 있는 측면들이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제가 발표 자료 만들면서 해가지고서는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니까 지금 54,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휘발유차가 26,000대, 경유차가 21,000대, LPG차가 4,200대, 전기차는 322대, 수소차가 14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아까 보니까 한 2분 정도 계시던 것 같은데, 전기차를 타시고 싶으시면 혹시 보조금을 해가지고 보조금에서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시겠다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다음 몇십만 원이라도 해가지고 보조금을 더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 되면 해가지고 저희는 이 지원 단가 자체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자체가 작년 16억에서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25억에서 한 40억 가까이가 되졌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집행 자체는 지금 현재 해가지고서는 13억 정도 집행밖에 집행이 안 되지는 게 지금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들은 계속 신청은 들어와지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한 내역인데, 지금 전기차를 계약을 하면 저희가 해가지고 급판단 해가지고 대리점한테 계속 푸시는 하고 있지만 최소한 9개월에서 1년 걸린답니다. 지금 저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시면 해가지고 한 1년, 내년 이맘때쯤 차를 출고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132개소에 299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중에 급속 충전기는 아시죠?
고속 충전기는 전기 화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완충이 되지고 지금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고속 충전기는 32개소에 5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완속 충전기는 100개소에 24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많다고는 저희도 해가지고 솔직히 행정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해가지고는 이 충전기를 직접 설치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해가지고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충전기 자체도 해가지고서는 전기요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전기요금만 받는 건데 무슨 수익 사업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엄연한 사업자 수익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완속 충전기는 하나 설치하는 데가 초창기 때는 내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한 250만 원까지 세이브가 되어 있고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기 기계값만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문제는 해가지고 전기를 땡겨오는 전기공사비가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속 충전기는 해가지고는 지금 적게는 50kW, 완속 충전기는 7kW짜리입니다. 고속 충전기는 제일 작은 게 50kW짜리고 해가 200kW짜리까지 있거든요. 이게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kW라는 것 자체가 해가지고 1시간에 땡겨왔을 때 100kW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통영시내 정치자병원에서 3일 동안 전기 사용량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 대가 훅 땡겨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전기가 많이 들긴 듭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이 개발되지면서 해가지고서는 좀 배터리 자체도 해가지고서는 용량도 늘어나지고 충전 시간 자체가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으로 지금 앞에 지금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충전 사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거의 개인들이 설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부지만 제공해 준다고 하면 거의 공짜로 설치가 가능하고 저희는 저희 관에서 설치하는 거는 지금 한전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으로 제공을 하면서 지금 설치는 해나가는데 그 두 개사 한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연간 설치하는 게 작년까지 한전도 그렇고 한국환경공단도 그렇고 합쳐서가 6,000기 정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한 10기 정도는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환경친화적 개발 보고 관한 법률,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보고법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하고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올해 한 20기 정도를 신청을 해놨는데 현장 조사해가지고 옮겨해가지고 한 4군데 정도 올해 가능하겠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해가지고 최대한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해가지고선 장소 확보해가지고서는 협의해가지고선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소수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특히 수소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2018년도에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수도 경제의 규모를 좀 키워보자는 측면에서 2018년도에 저희가 수도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 또 주간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김해, 진주, 통영, 어디였지?
네 군데 시 단위로 해가지고 수도 충전소를 기본적으로 1기씩 설치를 하자. 이렇게 운매 계장기식으로 솔직히 해가지고서는 예산을 나온 사업이었는데 2019년도 3월달부터 사업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해가지고서는 충전소 설치하고 그 운영까지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시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총 30억으로 해서. 근데 2019년도 저희가 8월달에 저희 시 내에 수도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 수도 충전소 1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도차가 한 520대가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가 해가지고서는 지금 2020년도부터 사업 보고 수도차 자체를 보고하면서 이제 차는 대당 해가지고서는 3,310만 원 지원을 합니다. 3,31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 넥소차 한 대가 해가지고서는 차가 얼마냐면 해가지고서는 두 모델이 있는데 한 대가 해가지고 6,500만 원이고 고사양은 해가지고 7,2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해가지고서는 왜 투싼하고 넥소하고를 해가지고 연비를 계산을 해놨냐면 차가 현대차는 해가지고서는 산타페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덩치로 보면 투싼하고 거의 차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 크기가 해가지고서는 제가 같은 급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초 예산도에 20억을 받고 그 시를 10억으로 해가지고서는 30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해가지고서는 1년에 이 충전소 운영하는 데만 해도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용역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지금까지 제가 15대인데 520대 정도 보급이 되려면 지금 전기차도 5년 동안 보급했던 게 229대밖에 안 됩니다. 즉 그 화물차까지 포함하면 한 320대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셨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해가지고서는 시민들 세금 받아서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매년 여기다 한 2억 3억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라는 회사 자체가 해가지고 2019년도에 현대자동차랑 한국가스공사하고 수도 충전소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14군데서 합쳐서 14군데서 수도 충전소만 구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인이 설립이 됐던 게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때 초창기 설립하면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측에서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700여 개 정도가 되집니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올해 목표로 해가지고 100여 군데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서는 구축을 한다는 게 목표인데 지금 저희 수도충전소는 여기가 신거제대교구에 넘으면 해가지고서는 호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호텔 바로 옆에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그 옛날 그 진주박물관 자리 바로 맞은편에 이원 LPG 충전소 내에 그 환경부든 국비 15억하고 수도에너지 네트워크 측에서 15억을 부담을 해서 30억으로 해가지고 올 3월달에 준공이 나아지는 시점입니다. 혹시 지금은 이용이 가능한? 예, 지금은 충분히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제는 어디 있냐면 타국 한거리 가기 전에
가동해가지고서는 충전소가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직선거리를 따져가 충전소 간의 이격거리가 15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자하고 통영이 유일합니다. 전기세는 그러면 통일시가 보전을 아니요, 지금 운영비 자체는 해가지고선 저희가 단 1푼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결제를 네? 할 때 네. 카드로 예, 카드로 하면 됩니다. 아니 그 현금으로는 결제가 안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해가지고 저기 중공할 때 해가지고 가서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현금 결제가 되는지는 그건 아직 확인을 못하고.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일단 수소 충전소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교통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2021년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중릉에서 노안 넘어가면 부산교통 차고지 시내버스 차고지 있는 데를 네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바로 옆에 해가지고서는 유수지에 저희 시가 해가지고서는 저희 시 11호 해가지고서는 그걸 매립을 하고요. 7,000평방미터 정도를 매립을 하고 나머지 국도 민자 사업 160억 원을 정도 투입해가지고 여기서는 수소를 직접 해가지고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공급을 받아서 직접 수소를 해가지고 생산을 할 겁니다. 생산한 일부를 해가지고서는 시내버스 전체 저희가 120대 정도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시설이 구축이 되지만 내후년부터 시내버스로 전체적으로 수소차로 다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해가지고서는 수소도 판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가지고서는 300kW 정도 해가지고 전기를 직접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그 수소를 네. 구입 한도가 네?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그 질문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네. 그럼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10분 정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강의 세배를 드리고 아, 세배를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강의,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우리 다른 우리 그 분들은 한 10분 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마 이제 우리 그 역시 팀장님도 앞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기후대기 팀장이시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우리 협의회 설명 약을 좀 팔았더니 우리 기후대기 팀장님도 약을 좀 다른 분들도 조금씩만 약을 좀 파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전기차 직접 타고 계신 우리 그 정병두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돌아보니까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 와 계셔가지고 네, 우리 팀장님 오늘 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또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리모컨이 여기 네, 맞습니다. 짧고 굵게. 네. 저는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요 검은색 차를 타고 있는데요. EV6이고요. 요렇게 생긴 차입니다. 네, 색깔별로 제가 다는 못했고 요런 차인데 차는 이쁘죠. 네, 차가 그래서 현대차를 탈까 기아차를 탈까 하다가 이뻐가지고 기아차가 그래서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왜 전기차를 타게 되었는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위원장이 디젤차 타도 되겠나 이런 얘기를 계속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한 2달 만에 제가 무릎 꿇고 차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위원장을 그만둘까 차를 바꿀까 사실 고민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랬고요.
저는 고민이 많았던 게 이제 많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계산은 돼봤죠. 제가 전기차를 타게 되면 유리할까 금전적으로 했는데 제가 연간 키로수가요 한 3만 5천 정도 탑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일이라서. 그래서 기존에 제가 차를 디젤을 경유차를 탔거든요. 그때 제가 차 바꿀 시점이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그때 리터당 단가가 1,350원이었고요. 그래서 뭐 가치적으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바꿨다고는 하지만 이런 계산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전기차 요금인데 이게 이제 충전소 지금 단가인데 이게 이제 요 단가는 뭐냐면 아까 이제 급속도 있고 완속도 있는데 급속은 아까 킬로당 50kW 뭐 이런 거고 완속은 킬로당 7kW거든요. 근데 제가 넣는 거는 킬로당 3kW짜리 넣습니다. 3kW는 이동식 케이블이 휴대폰처럼 이동식 케이블을 차에 싣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지금이 이제 5월이기 때문에 6, 7, 8월이 여름에 해당하고 지금 봄, 가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넣고 있는 단가가 얼마냐면 킬로와트당 제가 48원에 넣고 있습니다. 48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가 있는데 이 경부하라는 것이 48원짜리는 뭐냐면 전기요금이 가장 싼 시간이 밤 11시부터 아침 9시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충전을 시작을 하고 아침 8시에 충전을 빼거든요. 그러면 한 20kW 정도가 충전이 됩니다. 20kW가.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만일에 11시가 아니고 낮 시간에 충전하면 얼마냐? 이제 69원이죠. 69원이고 여름에 만약 그러면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여름 낮 시간에 충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금액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그래, 10시 59분까지인 거고, 요거는 이제 오후 5시 이전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 금액인 거죠. 지금 봄, 가을은 요 금액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봄, 가을에는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다 합해서 48원, 69원 차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크게 이래봐야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실제 계산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겨울에도 좀 비싸죠. 겨울에 낮 시간은 이렇게 비싸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는 이렇게 이게 50kW도 있고 100도 있고 200도 있고 350도 있는데 이제 요런 거는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요 초급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충전하는데 70% 충전하는데 18분 걸린다는 그냥 탁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충전이 돼 있다는 그런 거고 이제 대체로 이제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차 대수의 2%를 전기차를 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요즘 아파트에는 이런 것들이 저희 아파트에도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런 게 한 10대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사진에 넣었는데 우리 벽에 꽂혀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 콘센트 있는 거. 저렇게 꽂는 게 3kW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동식을 꽂는 건데, 요거를 갖고 다녀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꽂아두죠. 출근할 때. 그러면 밤새 대체로 11시부터 충전한다고 하면 아침 8시까지 20kW가 충전이 됩니다. 20kW.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단가를 냈는데,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제 1년에 12,000km를 탄다고 했고요. 제가 타는 키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48원짜리를 넣고 하루에 120km 평균을 타요. 하루 120km. 이상 탈기는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다 합하면 하루 평균, 그러면 하루에 120km를 타는데 얼마가 드느냐. 48원을 계산을 하면요, 960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170원짜리라는 게 완속인데, 요거는 충전, 이거는 3kW, 이거는 7kW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완속은 한 171원, 172원, 회사마다 다른데, 그렇지면 120km 타는데, 요거는 이제 급하면 요거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3,400원. 저희 복지관 마당에 급속이 있거든요. 급속을 넣으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면은 거진 완충이 됩니다. 그냥 거진 바닥일 때에서 최대한 넣는 것이, 그럼 6,000원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이제 48원짜리도 있고 48원과 300원은 거진 6배 차이거든요. 그렇죠. 6배 차이고, LPG라고 계산을 해보면 연비를 이제 제가 10km 넣는데 LPG로 120km 간다고 하면 12,000원, 경유로 하루에 120km 탄다면 15,000원, 휘발유로 가면 21,000원, 그다음 하이브리드를 생각하면 11,000원,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월로 치면, 이제 월로 한 달에 그럼 제가 전기료를 얼마 내느냐, 한 달에 하루에 120km 타면서 월 3,600km 타는데 한 달에 제가 전기료를 얼마 내느냐, 28,000원이에요. 실제.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기본 요금이 한 2만원 정도라는 게 전기, 그 통신회사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 요금이 있는데, 그래 치면 실제 제가 지난 그 4월 달에 낸 비용이 얼마냐면 56,000원인가 그렇게 냈습니다. 한 달 제가 그러니까 3,000km를 타고 한 달 낸 금액이 5만원이라는 거죠. 5만원.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제 통상 120km 타고 밤 11시에 충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는 그런 거고, 조금 더 그냥 완속만 넣는다 생각하면 한 달에 10만원 또지 2만원 더하면 12만원 정도 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치면 43,000 정도 타면 345,000원. 여기에는 이제 그 2만원을 월로 치면 24만원 정도 돼야 되겠죠. 24만원 더하면 한 58만원 정도 되는 거죠. 58만원. 그럼 이게 이제 58만원 치면 LPG와 계산해보면 58만원 같으면 400만원 차이 나죠. 58만원 같으면 어쨌든 500만원 차이 나는 거고, 휘발유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제 7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연간으로 칠 때, 키로수가, 아까 팀장님이 택시 얘기를 하셨지만,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실제 이런 계산이 좀, 요거하고는 안 나오는 게, 택시는 1일 122km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타죠. 그러니까 요 단가로만 넣을 수는 없습니다. 택시는 요 단가도 넣어야 되고, 바쁠 때는 이거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전기차는 많이 탈수록 유리하다. 그런 거고, 또 이제 타보니까, 다른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전기차는 시내 중일수록 연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통상 아까 5.1km, 5.2km 했는데, 고속도로를 저는 한 110km, 120km 이렇게 가면 한 5.5km. 그 다음 시내를 타면요, 한 7km도 넘어, 7km. 그래서 시내 주행에 훨씬 전기차는 더 유리하다. 이제 그래 할 수 있고요. 장점이 뭘까? 어쨌든 운영비 있고, 낮은, 어쨌든 단가가 너무 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치면 싸고, 자동차세는 이게 1600cc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도 연간 자동차 세도 10만원, 그 다음 지등록세도 새 차를 사게 되면 140만원을 할인을 해줘요. 새 차 살 때에. 그래서 140만원 할인을 해주고요. 국가보조금이 아까 이제 통합해서 통영이 한 1,3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보조금이 있다는, 통영은, 다 합해서 요 국가하고 통영하고 합하면 한 1,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금 현재 50%가 할인이 돼요. 그래서 장거리로 매일 이렇게 저처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고속도로 제가 한 달에 고속톨비만 치면 한 달에 16만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0% 같으면 거기서도 할인이 한 8만원, 9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50%가 있고, 아까 이제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로수가 많이 타는 사람은 한 달에 3,000km 탄다 그러면 두 달에 엔진오일을 한번 교환해야 되거든. 두 달에 한 번. 그럼 두 달에 한 번 교환하면 엔진오일이 얼마 정도 타나요? 요즘 교환 안 해봐. 7, 8만원? 10만원 됩니까? 그럼 두 달에 10만원 들면 1년에 60만원이거든요. 그 비용도 이제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11월 타고 왔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죠. 되는데 본네트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지금 열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점은 뭘까? 이제
결국 이제 충전소, 충전기에 되어 있는데 인프라가 어쨌든 눈에 좀 많이 더 보이면 좋겠다 싶은데 아까 통영에도 아마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지금 곳곳에 눈에 조금은 덜 보인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충전 시간인데 실제 이제 이게 가장 빠른 거 초급속은 18분, 일반적으로 급속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그다음 이제 완속 7km짜리는 한 13시간 정도. 그다음 3kW는 28시간 일 걸리는데 이제 숨 차죠. 28시간 충전하려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에 뭐 그 400km를 탄다 그러면 요것만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요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 이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지금 현재 전기차 가격이 기본적으로 높다는 거. 최소한 뭐 물론 조금 싼 거는 4천만 원, 3천만 원대 후반대도 요즘에 차들이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좀 높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키로수가 지금 77kW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그러다 보니 연비가 이게 낮은 거죠. 아까 5km에서 한 6km 정도 간다면 평균 한 400km에서 450km 정도 간다 보거든요. 그러면 디젤은 한 800km도 가고 1000km도 가잖아요. 자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좀 부담되죠. 서울 가다가 혹시 전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가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소 가서 또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다가 중간에 혹시나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죠. 겨울철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평균 한 450km 정도 가는 차가 겨울 되면 한 100km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450에서 한 350 정도. 그래서 히터를 틀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고 하여튼 히터를 겨울에 그래서 고민은 여기가 통영이니까 히터는 좀 적게 틀겠다. 요거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2024년이나 25년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800km나 1000km 정도 가는 배터리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요즘에 나온 차들의 좀 보다는 조금 더 몇 년 뒤가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배터리가 손상이 갔을 경우 교체 비용이 엄청난 걸로 뭐 그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 차를 구입하면 좋을까? 하여튼 연간 한 25,000 정도 이상 타는 분들이 이걸 계산을 하면 좀 두들겨 볼 수 있지. 2만 킬로 이하를 타는 분들은 굳이 전기차를 타야 될까 계산돼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계단지 아파트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 가정주택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집밥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집에다가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전용으로 쓰는 거지. 퇴근하고 오면 그냥 내 거 바로 꽂으면 되니까. 아파트는 혹시나 없으면 줄을 서야 되거나 기다려야 되는 원할 때 넣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차가 뭐가 좋느냐? 정말 정숙합니다. 그 엔진의 소리 1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 차를 타시는 분들은 너무 조용하다고 하는데 실제 차를 운행하면서도 차량에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 미세한 떨림조차도 없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편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적어봤는데 캠핑 하시는 분들은 그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전기포트 이런 거 차에 다 싣고 와도 이 차에서 전기를 바로 220V를 뽑아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10분 됐나요? 15분 했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5분은. 네. 질문 나중에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충전하는데 이렇게 계산해 갖고 해야 되네요. 보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마도 이제 여기 우리 그 리스타트 플랫폼 이제 들어오시면 저 차 뭐지? 하는 차가 아마 주차장이 항상 바로 옆에 그 보이시죠? 전기차 충전하는 바로 옆에 보이시는데 그 엄청나게 조그만 차. 그 차를 직접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설령찬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가 공유차로 알고 있는데 단독으로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요 바로 밑에 나중에 내려가시면 있는 이제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 있는 설명차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초소형 전기차를 타게 된 거는 일단 모델명부터 이야기드리면은 국내 기업인 이제 캠시스에서 이제 나온 이제 세보라는 이제 전기차를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 있고요. 저 차를 타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섬에서 여행이나 섬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섬에서 조금 이제 환경이나 기타 등등을 생각해서 공유 사업을 전기차 공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을 탔었고요. 지금은 일단 너무 편하고 경제성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장기로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지금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상태라서 공유차는 맞지만은 저희가 이제 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은 초소형 전기차가 저 차가 이제 가격이 물론 이제 그 뒤에 모델도 나오긴 했는데 저 차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450만 원입니다. 1,450만 원이고 저 정부에서 이제 주는 비용 이제 400만 원 이제 픽스된 비용 400만 원과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주는 보조금을 합치면은 대략 이제 한 800에서 900 정도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후 모델을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 차를 되게 이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아마 한 300만 원에도 저 차를 아마 사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차량의 1회 이제 충전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앞서 이야기하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이제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요 옆에 있는 이제 자치센터에서 이제 충전을 하는데요. 충전을 하면은 보통 빨간불이 들어올 이제 완충될 때까지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80km 정도로 운행을 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한 절반 가까이 제가 체감하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히트를 물론 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고 이제 앞서서 이제 트위지가 이제 삼성에서 나온 트위지가 되게 이제 좀 유명했었는데 트위지보다는 저는 이제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위지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제 공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과 히터가 다 있기 때문에 트위지보다는 사용하기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치면은 일단은 유지비죠. 이제 당연히 유지비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내연기관차를 쓸 때는 한 달에 뭐 거리나 이런 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이제 주유대를 썼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한 14,000에서 15,000원 정도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가 되게 편합니다. 주차가 편해서 이제 차와 차 사이에 평행 주차가 아니고 그대로 들어가도 차 폭이 이제 전장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시내 주행하기에는 너무 이제 적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소모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량 유지하는 데도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드리면 충전 장소가 이제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 충전은 안 됩니다. 완속 전용인데 아까 이제 그 통일시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완속 충전기가 아까 전에 보니까 10대 정도 돼 있더라고요. 공공장소에는. 그리고 이제 개인 이제 사유지나 이런 데서 이제 아까 그 부분 공용이라고 아까 단어가 적혀 있던데 근데 개인 사유지에 이제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안 해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폐쇄적이라서 이게 일단 충전 장소를 찾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시내 곳곳에 많아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 공용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좀 인식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인식해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차량으로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저 차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셨던 이제 뭐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의 어떤 성차감이나 기타 등등의 편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차량을 만드는 회사 자체의 노하우라든지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는 뭐 없고요. 충전기만 확보가 되면은 좋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연 기간을 쓸 때는 20만에서 25만 원이고 지금 한 14,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3년 정도 되면은 이게 그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이제 배터리 수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5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되면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내연기관 차의 유지비랑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지비 자체는 현저하게 싼데 이제 배터리를 재구매해야 될 경우가 오면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예, 그걸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이거 무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우리 설령자 선생님께서 실제 이제 구매 비용 한 3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유지 비용도 엄청 싸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전에 우리 틱코를 이렇게 돌아서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 들리겠죠? 들면 우리 쌤 한 2분이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시도는 안 해봤는데. 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엄청 저렴한 구매비와 이렇게 운영비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전기 오토바이 업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고개를 훅 숙이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제 차량도 있지만 전기 오토바이도 실제로 이제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전기 오토바이가 표가 이제 잘 안 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전기 오토바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다니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 그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도 하시고 또 실사용자들 후기를 많이 듣고 계신 우리 업체명 이야기해도 되죠? 네. 네, 중림의 덕바이크 네, 김도훈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통영 시민이기도 하고 열심히 애를 키우는 애 아빠이기도 하면서 전기 이륜차를 실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통 및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통영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의 부름을 받고 친환경 모빌리티 사용자 입장에서 작게나마 발표를 하겠습니다. 10분은 안 걸릴 겁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사용자이기도 하지만은 유통 판매자이니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점은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전기 이륜차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가장 저만의 큰 장점은 안정성과 품질 및 유지비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제가 이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던 거는 오토바이든 내연기관 모든 장비든 모든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분들 중도 계시지만 배 오일, 엔진 오일 같은 경우 미션 오일, 디프런트 오일, 브레이크 오일, 모든 오일들이 내연기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자동차 같은 경우 냉각수까지 포함을 하시면 한 4-5가지 정도의 배 오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배 필터, 에어 필터라든지 오일 필터, 그리고 기본 배터리, 그리고 그런 환경이 안 좋은 배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또 전문 처리 기관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런 폐기물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아마 일반 사용자와 좀 다르지 않을까. 저희가 폐기물을 따로 지정하는 보관 장소도 있고요. 그게 1년에 몇 번씩 와서 실제로 잘 보관되고 있는지, 폐기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도 검사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이 기본 내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큰 비용 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연하고 소음이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은 모든 의견들 하신 앞으로 패널들 말씀하신 의견과도 동일하고요.
지속 운행 시 필요한 소모품의 환경적인 부분도 저한테 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부분. 그리고 제조 과정에 있어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리사이클링이 쉬운 부품 사용 빈도를 늘리면 제조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빛나지 않을까. 그건 뭐 제조 회사들이 사실 도전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데 뭐 제 생각 역시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매연도 없고 소음은 없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야간에 배달 오토바이 지나가면 짜증 안 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민원 많이 걸리고 중림의 주요 5차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단속을 합니다. 오토바이 들어갈 때 머플러 튜닝에 아예 안 받아줘요. 그 소음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자다가 계신다는데 전기 스쿠터가 지속적으로 배달 대행 업체에 만약에 이렇게 많이 풀린다 그러면 그런 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이 동급 이륜차에 비해서 너무 저렴합니다. 심지어는 한 200원 정도로 충전이 다 돼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구매 시 가격도 부담스럽지만은 정부 지원금을 도움을 받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고장이 현저히 적어요. 뭐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은 여러 수만 가지 부품이 하나같이 움직여야 동력을 얻어서 출력이 되지만은 실제 전기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세이라 한 덩어리의 모터만 있으면 구동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제조 비용조차도 따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잦은 고장과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이륜차는 일반적인 우리 내연기관 이륜차는. 그리고 소모품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은 그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매연하고 소음이 굉장히 많고요. 일반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125cc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25cc 이상은 환경 검사는 현재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전국의 한 90% 이상 차지하는 125cc 상용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환경 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얼마나 안 좋은 매연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 별로 없어요. 시끄럽기는 시끄럽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스쿠터의 장점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실사용자들에게 불편했으며 또 구매 예정자들은 또 구매를 왜 망설이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따지고 지금부터 좀 단점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항상 매뉴얼에는 몇 킬로로 간다 하지만은 실제 통영시 자체의 통영말로 고바이라고 하죠. 언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메이커에서 발표한 그 킬로 수의 한 60% 정도밖에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완성도라는 거는 어차피 또 제조사에서 계속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사용자의 입장에 봤을 때 약간 단점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들 마찬가지지만 단점은 충전 시설입니다. 전기 이륜차는 자동차 충전 플랫폼을 따라가지 못해요. 아니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영시 전기자동차 충전 플랫폼이 몇백 개가 있어도 일말 예로 통영시나 모든 관공서의 전기 이륜차 충전 시설은 아시겠지만 연기입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플랫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모델마다 자기 충전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퇴근을 하려면 집에서 쓰는 충전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거 한 5kg 정도 되거든요. 충전. 배터리는 한 15kg 정도 돼요. 그래서 특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한 15kg 정도 되는 거를 집까지 옮겨서
충전 시간은 5시간 짧으면 한 4시간 정도 돼요. 그걸 이제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 한 40km 정도 주행 가능해요. 그러니까 10km 출퇴근 거리라 하면 이틀에 한 번씩 15km 되는 그 짐을 들고 집에 올라가서 한 4-5시간 충전을 하고 또 돌고 내려가서 쓰셔야 되고, 뭐 가게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뭐 어디 상가를 하시거나 뭐 회사에서 충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충전기 한 개 더 사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네, 해서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못 모시고 팔 아파 죽겠다고 사용자도 있습니다. 네, 근데 220V를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 콘센트에 꼽아서 충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를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처럼 어떤 모바일에서 이렇게 자기가 쓰는 양만큼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조차도 사실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사실 전기 스쿠터 사용자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불만으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스쿠터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대만 같은 나라에는 1대1 교환 방식이에요. 그 교환 방식을 교환을 하는 장소가 편의점입니다. 우리나라만큼 편의점이 많아요. 그럼 모든 편의점에서 자기 배터리를 만나면 규격된 그 배터리를 사가지고 꼽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핸드폰 요금처럼 뭐 3만 원짜리면 이틀에 한 번 갈 수 있고 5만 원짜리면 하루에 한 번 갈 수 있고 뭐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지 저희가 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근데 지원 대수가 현저히 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딱 10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용 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순위 경쟁에서 밀려서 또 구매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관계자 분들께서 예산을 조금 늘려갖고 대수를 늘려주시면은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에 또 고마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일반 이륜차를 못 타시니까 전기 이륜차로 많이 가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모델이 와코사에서 나오는 EV6라는 뭐 기아에서 EV6 나오지만 동급의 이름을 가진 전기 스쿠터가 있는데, 지원금을 다 받아도 개인 부담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네, 20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 지원금 안 받으면 한 390만 원, 400만 원 가까이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마진을 좀 크게 마진이 없다 보니까 운송비도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돼요. 운송된 차에서 지게차를 떼내리는 것도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돼요. 실제로 고객님 부담이 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주고 일이 불편한 전기 스쿠터를 사야 되겠냐라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럴 바에는 그냥 일반 200 중반 되는 일반 휘발유를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금 불편을 하더라도 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뭐 회의라도 연구를 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다들 단점은 다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환경적인 장점과 소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존재하지만은 단점은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점과, 그리고 실제 보조금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하는, 문턱을 좀 낮췄으면 하는 그런 뭐 생각도 좀 하고요. 아무튼 뭐 제 발표를 여기까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끄고 하시네요. 이야기를 마이크를. 저도 그 전기차는 대충이라도 조금 알지만은 전기 오토바이는 처음 듣네요. 충전 시설이 저는 공용으로 다양히 사용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노동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좀 질의응답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전기차를 혹시 사고 싶거나 관심 있거나, 눈빛이 아직 지금 오늘 예약하실 네. 질문. 네. 배터리 네. 있잖아요. 배터리요. 이게 수입산이 쌉니까? 국내산이 쌉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를 좀. 예. 네. 근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단 단 부동 1위는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가격대가 좀 2륜차 기준에는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제법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데?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 깎아드리면 180만 원. 아,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약간 그 시각 안 나갑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생각나십니까? 우리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듣고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 자동차 보험료. 아, 자동차 보험료 일반 그 차량이랑 네. 전기차는 어떻게 좀 다른지 우리 선생님. 전기차 보험료가 제가 듣기로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보다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아, 이분은 이렇게 그 보험 전문가는 아니셔가지고 네. 아니, 쌉니다. 네. 아, 조금 더 쌉니까? 아니, 오토바이 기준에서 보면 네. 반절만 오토바이 기준은 절반이랍니다. 저도 갑자기 아까 전에 200원에 다 충전이 다 가능하다 해서 다시 초소형차에서 오토바이로 저는 갈아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험료 잠깐 나와서 이야기드리면 이 보험료는 차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게 자동차세가 근데 지금 그 이부신차 타시면서 10만 원 정도, 12,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소형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차등을 좀 고갈되면서 배기량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가 되듯이 전기차 그런 거는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동일해. 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통영에 또 어린이집이 많고 학원차가 많은데 실제 이제 택시 뭐 택시 같은 거 보면은 실차가 엄청 많거든요. 디젤 승합차가. 네. 이게 지금 저 지원해 보니까 승합차에 대한 지금 보조금이 없죠. 그래서 그걸 알아봤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려고 하면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떨어진 통합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LPG 차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작년까지는 해가지고서는 지금 하루 차마다 지원 단가가 틀려가지고 400인가 600만 원 해가지고선 저희가 LPG 경유차에서 LPG 차로 해가지고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로 해가지고 지금은 승합차 부분이 그 전기차가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모델들이 해가지고 극히 더불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자체가 해가지고서는 생산을 해가지고 출고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해가지고서는 관심을 가졌다가도 차도 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해서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금 승용차, 화물차 개인의 그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도교통 복합기지가 구축이 되지고 나면 시내버스들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10대에서 20대 이상 내부 연한 자체가 버스가 시내버스는 7년이기 때문에 그 저희 120대라는 물량 자체를 향후 7년 안에 해가지고 전부 다 교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수도버스 한 대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도 해가지고서는 한 대에 한 2억 정도씩 보조금 지급이 되져야 돼요. 그리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당초에 제가 처음에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해가지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화 모델 자체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가지고 보조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 차를 알아봤는데 차가 중국에서는 차도 있고 국내에서 각각 소리만 차도 있고 차값이 한 1억이 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난 해보니까 차값이 어쨌든 자금 3,500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네. 100하고 12억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통영시에서 그 사업차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걸 당을 들어가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작년에 사업 매년 보면 저희가 중앙부처 국비 사업 신청하는 게 매년 3월달까지 해가지고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저희가 올해 3월달에 해가지고 신청이 나가는 데입니다. 그런 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도 해가지고서는 안 했지만 그거는 그런 예산 부분들 자체는 저희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은 차중간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대화를 끝인데요. 아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연비가 되게 낮아서 좀 불안정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그런 불편을 겪으신 적은 없으셨는지 충전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제 데도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충전 계기판에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잔여 킬로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디젤을 타면 한번 주유를 하면 800km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400km 찍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가 조금은 신경을 쓰면 괜찮은데 국장님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어렵고 많이 타지 않는 분들은 그거는 뭐 저도 제가 만일에 뭐 이제 사무실에도 충전기가 있고 집에도 있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만 본인만 주의하면 저는 그 충전이 우리말로 앵꼬난다 그러나요? 이런 경우는 특히 저는 드물지 않나. 요즘은 사실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앱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 상에 잔해 킬로수가 100km면 주변 충전소가 모니터가 딱 떠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주변 어디로 갈까요? 누르면 바로 내비 안내를 바로 하기도 하고. 조금은 뭐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이러지만 그냥 조금은 초창기 작년 1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많이 타지만 많이 타죠. 제가 하루 대비 10일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시성 원하시면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죠. 네. 시성 괜찮습니까? 세차. 우리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그 충전해서 요금은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야? 할 때마다 내나? 이게 대개는 이거 카드 방식이에요. 네. 카드가 등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한 번 꺼낼 때만 현금을 충전소이기 때문에 무인이잖아요. 네. 사람이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카드고 그래서 월 결제를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현금은 아니 못하죠. 현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전기차는 이거 몇 cc 이게 예전에 뭐 얘기할 때 없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진짜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cc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래서 대금이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데 그 선생님 타시는 거나 그 관장님께서 타시는 거나 대금이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대금 자체가 해가지고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매기지기 때문에 전기차는 해가지고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도 해가지고서는 큰 차든지 소소형이든지 대형차든지 자동차세는 해가지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잖아 작은 차도. 아니 근데 이게 충분히 변별을 할 수가 있는 게 제 소형차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10kW 정도의 이제 양을 가지고 있는데 214 아까 이야기하신 한 77kg, 6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배기량처럼 그거를
사실 지금은 해가지고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전기차든지 뭐 수소차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일단 먼저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보급 사업은 제가 발표자료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서는 보급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 시에 해가지고서는 제1호 전기차는 저희과에서 2013년도에 처음 차를 샀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서는 차가 리오인데 완전 경차에 크기는 완전 경차인데 그걸 해가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때 휘발유차가 얼마냐면 제 기억은 800만 원인가 9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4천만 원 하니까 해가지고 그 차는 해가 처음 나왔을 때 해가지고서는 완충을 하다 해가지고 180km였습니다. 하루에 해가지고서는 제가 실질적인 경험인데 차를 타고 해가지고서는 안정에 민원이가 출장 갔다가 저보고 해가지고 풍안리로 가야 돼요. 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5분 딱 넘어온다 해가지고서는 50% 남았다든가. 그래서 어디냐면 해가지고서는 다시 해가지고 차를 지청에 꽂아놓고 제 차 타고 다니면서 풍안리로 갔다 그런 기억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무리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부터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혹시 뭐 지금 데이터를 못 주겠지만 올해도 저희가 해가지고서는 국비는 신청을 했던 게 해가지고 저희 올해 한 40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해가지고서는 1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그냥 예산이 좀 많았던 거 봅니다. 그냥 해가지고 우리는 손을 안 들었는데도 해가지고 한 25억을 더 올려가지고 우리가 40억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륜차는 별로 또 저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륜차는 해가지고서는 20대에서 해가지고 매년 해가지고 40대씩 올리더라도 20대 정도 그렇게 측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작년부터 해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오고 차 종들도 해가지고 모델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해가지고 분명히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제 지금은 해가지고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 차 사실 때 해가지고는 취득금세 감면 받으셨지. 그런데 지금 취득금세 감면 받으시는 분 하더라도 아까 140만 원이었어요. 휘발유차 같은 경우 140만 원 그대로 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화물 언제 이게 종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해가지고서는 트럭을 영업용 차로 등록하려고 하면 그게 영업용 면허를 내주지도 않은 분들하고 그걸 해가지고 영업용 번호판 자체를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해가지고서는 신규 등록이 안 되지만 다른 택시처럼 해가지고 권리금 빨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면 해가지고 화물로 등록이 가능하게 합니다. 화물차 도입하시면 조만간 종료한다는 얘기 있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작년에 화물차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해도 그 권리금만 하다가 한 2천만 원 대입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보급 확산이 지금 정부에서 목적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지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 차는 해가지고 배기량이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서는 자동차 자체가 해가지고 똑같은 거고요. 아마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기차도 해가지고서는 분명히 해가지고 조만간 해가지고서는 그거 출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자동차 세가 개편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지금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 해가지고 수소차를 보급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차이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린다. 네. 자료를 띄어야 돼요. 아니. 전기차는 순수하게 생산되어 있는 전기를 우리가 핸드폰 뻗듯이 해가지고 배터리 해가지고 그걸로 그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가지고 그 모터를 돌려서
구동하는 방식이고 수소차는 안에 그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해가지고 하나의 조그만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서는 연료전지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을 해서 직접 그 모터를 구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순수한 배터리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 수소차는 해가지고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해가지고서는 제일 좋은 게 수소차가 해가지고 좋은 게 여름에 해가지고서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 틀고 히터를 틀고 아까 고바이 차 산다고 하면 이륜차 출력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소차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가지고 직접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출력 그대로 해가지고서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수술하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가지고서는 이게 환경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해가지고 둘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가지고 전기업 80%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60%가는 해가지고서는 이런저런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서는 지금 전기차가 운행이 되는 거고,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자체는 해가지고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수소를 별도 추출을 해가지고 부생수소로서 해가지고선 그 만들어진 걸 가져와 가지고서는 생산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하는 데서 아까 수소를 직접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생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계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내가 계질화 과정에서 내가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가지고서는 수소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소가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수소차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공기 중에 산소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서는 필터링 해가지고서는 산소만 추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차 자체가 하나의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소차로 다시 가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혹시 네. 충전 그럼 전부 무인으로?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수충전선은 무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게 고압가스 관리법 적용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지고 안전관리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럼 점검 그거는 제가 지금 100%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다라고. 안 됩니다. 아니, 점검을 아주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안 청년분이시죠. 되는 거죠. 실무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고급차인데 세제 형평성 문제 아마 그런 접근이신 것 같은데 지금 차량 구입 보조금이 국비가 있단 말이죠. 국비 지방비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통영 같으면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이제 해주는 건데 모든 차에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차값이 5,500만 원 미만 차, 그다음 5,500에서 8,500만 원 수입차들이 아우디나 벤츠나 또 전기차 많이 나오거든요. 그 차들에 대해서는 1,300을 100% 해주지 않고 50%만 해주고 8,500만 원 이상 되는 차는 전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우리가 어쨌든 뭐 보면 국가 보조금이 뭐 다 무조건 모든 차에 다 해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보시고 5,500만 미만의 차.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출력에 따라서 아, 출력이. 출력에 따라서 다 받을 수가 있고 조금 못 받을 수가 많이 못 받을 수 있어요.
비타민 비타로 보조금이 들어있듯이 지금 이륜사도 해가지고는 비타민 비타 똑같은 가격 체계, 보조금 지급 체계가 진행되고 마지막 하나만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건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한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충전소가 이제 조금 뭐 걷는 불편만 감수하면은 저는 이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은 AC 단상, 뭐 DC 콤보 이래가지고 딱 출력이나 이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뭐 220V 저희 전기 제품 가지고 동남아 가면은 실제로 사용을 못 하셨는 꼽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기차가 이제 각각의 이제 출력들이 저는 기술적인 잘 모릅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젠더들이 있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는 그걸 일괄적으로 이제 동의를 시켰으면 정부처럼 정리를 시켰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안 되면은 젠더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젠더를 가지고서 각 회사에서 아까 오토바이도 제각각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동일시킬 수 있는 젠더를 사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지 싶어서 이제 제안 드리고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예, 질문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해가지고 그는 초창기 저희 국내 3사에서 그는 현대 기아, 삼성, 쉐보레 이쪽에서 나오는 게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게 다 달랐습니다. 그건 지금 최근에는 해가지고 거의 통일화돼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 나오는 방식은 거의 통일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표준화. 예,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방향을 해가지고 뭐 돌아가는 것 같고 문제는 해가지고 이전에 구입하셨던 분들 그 부분들인데 저희도 이 부분들은 해가지고 한번 저희도 이건 저희가 6월 말에 그 제주도에서 한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모아가지고서는 워크숍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가지고 저희가 가구부터 해가지고서는 좀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 구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보조금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구두상으로는 전화상으로는 해가지고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이번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는 아까 2인승 차는 모르겠는데 충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차는 이동식과 완속과 급속이 전부 다 어쨌든 하나입니다. 차 안에 거기에 디스콤보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는 없다. 예전 차가 전체에 몰라서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어쨌든 어딜 가서 어떤 바꿔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타워스 그런데 바뀔 거예요. 아마 다르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케이블을 들고 다니는 건 이동식만 들고 다니 나머지는 케이블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어디를 가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네, 시간도 좀 지나고 해서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앞으로 다 나오시면 네. 자기 얼굴에 초상권이 달려있다 하지 않으면 한번 나오셔서 사진 한번 같이 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신한님 음악을 주세요. 계속 요거 1년 내내 이거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다 할까요? 네? 하다 할까요? 네. 누구한테 보내놨어요? 저한테 박사님한테 보내놨어요. 하나,
어떻게 간담회 식사죠? 아니 저는 안 가졌구나. 네, 저도 화이팅 반납팀이라고. 아 그래. 제가 한 달에 길 거만 50만 씁니다. 50만 원 같으면 그게 디젤이 디젤. 딱 그렇게 잘 내고 내 팔을 보내. 5만 원 온라인 5만 원. 몇 시대도 타잖아. 근데 그 수도 벤츠 전기차 그렇죠. 네, 그죠. 젊은 자꾸 볼펜 막 나가주고. 저는 반품.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판에 우리가 그 추진단에서 목부조를 해줘가지고